안녕하세요. 도리쌤의 그림책 강입니다. 네, 오늘은 268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인디언 붓꽃의 전설입니다. 인디언 붓꽃의 전설은 1988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토미드 파울라입니다. 네, 이 그림책의 특징은 옛 이야기 그림책입니다. 인디언 붓꽃이라고 이름 불리는 꽃에 대한 전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 전반에는 원래 그림책 제목이 인디언 붓꽃의 전설 앞에 야생화로 피어난 꼬마 화가의 꿈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화가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작가 토미드 파울라는 칼퇴꽃 아너상, 누베리 아너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칼퇴꽃 아너 이러면 칼퇴꽃상은 그림 작가에게 주는 상이죠. 누베리 상은 글 작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글과 그림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을 살펴보면요.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오른발 왼발이라는 작품하고 위층 할머니 아래층 할머니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내 친구들의 크리스마스가 등등이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먼 옛날 인디언들이 천막에서 살던 시절에 전사가 되기 위해 살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전사의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공은 색을 찾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야생화에도 전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옛 이야기 그림책이라 하면 보통 민담, 우화, 전설, 신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전설이라고 했잖아요. 전설은 특정한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이 있고 그 물건에 관한 이야기가 전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생화에 전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다음 친구들은 온 세상이 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색이 없는 때도 있죠. 깜깜한 색. 네. 그 다음에 흰색. 색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요색. 색채가 있는 그런 색. 그 다음에 친구들은 온 세상이 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네. 크레파스. 그 다음 색연필 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세상은요. 눈을 뜨고 나면은 세상이 나무는 초록색, 옷은 무슨 색 이렇게 나와 있죠. 특히 눈 오고 난 눈으로 덮인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보이죠. 네. 그런 데서 보면은 세상은 또 흰색이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색으로 되어 있는 세상을 그릴 수 있나요? 자, 뒷표지와 앞표지입니다. 앞표지에 야생화로 피어난 꼬마 화가의 꿈 이렇게 부제가 있고 인디언 붓꽃의 전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자리에 보면은 이 색깔은 보면 무엇을 나타내냐면 아주 오래되었다. 낡고 낡았다. 그래서 아주 시간이 오래되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림 틀은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하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전설이 있겠지만은 그 전설을 다시 조합해서 이야기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게 그림 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이분이 꼬마 화가인 이 아이가 주인공인가 봐요. 그죠? 주인공 뒤쪽 배경으로 해넘이 상태의 그 붉은 하늘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화가는 이 붉은 하늘을 그리는 이것과
관계가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보니 꽃이 있죠. 이게 인디언 붓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뒷표지를 보니 뒷표지에는 이 꽃이 더 크게 확대돼 갖고 그려져 있죠. 아, 이것이 인디언 붓꽃이구나. 그런데 색깔이 어떤 색깔이다? 저기 해넘이의 상황이 그려져 있는 그 상황하고 같은 색깔의 붓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면지입니다. 면지에는 옛날 인디언 천막 TP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활 쏘고 말 달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글이 시작되고 있죠. 먼 옛날 미국 텍사스주와 와이오밍주 언덕에 물감 묻은 붓이 돋아났던 적이 있었대요. 그 붓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는 빨갛고 노랗게 꽃을 피웠더래요. 한 인디언 화가의 꿈이 꽃으로 피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인디언 붓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예, 전설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속표지입니다. 속표지에 두 사람이 뭘 보고 있어요? 해넘이를 보고 있고 두 사람 옆에 지금 인디언 붓꽃이 있죠. 네, 그 시기는 언제냐? 인디언들이 천막 생활을 하던 때이다. 5페이지예요. 먼 옛날 인디언들이 드넓은 초원을 오가며 TP라는 뾰족한 천막을 짓고 살던 시절에 어느 인디언 부족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몸집이 아주 작았습니다. 친구들은 늘 말 타고 달리기 하고 활을 쏘고 씨름을 하며 힘을 겨누었지만 아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친구들만큼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아이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작은 다람쥐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다람쥐에게도 남다른 재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죽 조각과 나무 토막으로 장난감 전사들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언덕에서 따온 산딸기로 즙을 내어 매끄러운 돌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다람쥐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주술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 시대의 주술사도 왕이나 그 부족의 부족장 거기에 버금가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술사죠. 작은 다람쥐야, 조급해하지 마라. 너는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란다. 친구들은 커서 전사가 되겠지만 너는 너대로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게 될 거다. 예, 여기 앞에 작은 다람쥐가 그려놓은 만들고 그려놓은 작품들이 있죠. 몇 년이 지나고 작은 다람쥐는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혼자 언덕에 올라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족의 전통이었지요. 바로 그때 눈앞에 신비한 꿈이 펼쳐졌습니다. 하늘 가득히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그 속에서 웬 할아버지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물의 가는 털로 만든 붓과 물감을 담을 작은 그릇을, 여인은 돌돌만 동물 가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것만 있으면 우리 부족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전사들의 업적과 주술사의 예언을 그림으로 그려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그림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새하얀 사슴 가죽을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얀 사슴 가죽을 찾아보세요. 그걸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저녁 하늘의 빛깔을 그대로 그림에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여인의 말이 끝나자 구름이 걷히고 참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에 가득 번졌습니다. 작은 다람쥐는 하얀 사슴 가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죽에도 노을만큼이나 밝고 아름다운 색깔이 배어들었습니다. 이윽고 언덕 뒤로 천천히 해가 지고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신비한 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작은 다람쥐는 마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튿날 작은 다람쥐는 여러 동물들의 털을 모아 부드러운 붓을 만들고 말의 꼬리털로 뻣뻣한 붓을 만들었습니다. 갖가지 색깔의 산딸기와 꽃과 돌멩이를 으깨어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다람쥐는 전사들이 사냥해온 동물 가죽도 가져왔습니다. 가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나무로 만든 틀에 단단히 메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은 다람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용감하게 사냥하는 전사들과 위대한 업적과 신비한 꿈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기릴 수 있도록. 하지만 작은 다람쥐는 그림을 그리다가도 가끔은 붓을 내려놓고 전사들과 함께 말을 타고 길을 나서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늘 신비한 꿈을 떠올리며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작은 다람쥐가 새하얀 숫사슴 가죽을 찾아낸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그려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을빛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산뜻한 꽃과 가장 빨간 딸기와 가장 짙은 보랏빛 돌가루로 만든 물감을 칠해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탁하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작은 다람쥐는 저녁마다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노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비한 꿈속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광경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작은 다람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붓과 물감 그릇을 꺼내 들고는 부족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어느 날 밤 어디선가 작은 다람쥐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우리 부족을 존중하면서 너의 재능도 꾸준히 갈고 닦아왔으니 원하는 색깔을 꼭 찾아낼 것이다. 내일 하얀 사슴 가죽을 가지고 저녁 되면 늘 노을을 보던 언덕으로 가거라. 바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다음날 저녁 뉘엿뉘엿 해가 지자 작은 다람쥐는 붓을 내려놓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노을빛이 하늘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 언덕엔 온통 물감 묻은 붓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노을 빛깔이었습니다. 작은 다람쥐는 붓을 하나씩 뽑아서 재빠르면서도 꼼꼼하게 그려나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질 무렵 작은 다람쥐는 하얀 가죽을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마침내 노을빛을 찾아낸 것입니다. 작은 다람쥐는 그림을 마을로 가지고 갔습니다. 붓을 다 언덕에 내버려 둔 채로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언덕이 울긋불긋했습니다. 붓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는 빨강, 주황, 노란 꽃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해마다 봄이 되면 언덕과 들판에는 꽃이 한가득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은 부족을 위해 그림을 그려준 작은 다람쥐를 기리며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이를 작은 다람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을을 땅에 물들인 사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예, 야생화 인디언 붓꽃이라는 꽃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